도연 오빠, 그만해요. 제발. 윤미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믿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놈! 내 딸한테서 손 떼! 30년 동안 딸 하나 키우면서 탄전수전 안 겪었을 줄 아니? 내 딸은 내가 지켜! 오늘 사연이 뚝뚝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시면 건강운과 재물운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해서 살기 좋은 작은 동네. 이른 아침 햇살이 좁은 골목길 사이로 스며들어 오래된 간판들을 비춰줬습니다. 순애 슈퍼라고 적힌 낡은 간판 아래 박순애가 셔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60살인 순애는 벌써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의 생필품을 책임져 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맑고 차가웠습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어깨를 펴고 상품을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생수, 과자, 생활용품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자리에 놓으며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낸 삶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딸 윤미가 집에서 나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몸 좀 아끼셔야죠. 도연 오빠도 어머니께서 너무 무리하신다고 걱정하던데요. 순애는 진열대를 닦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뭘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내 아버지 없이 너 하나 키우려고 밤낮 없이 일했던 거 생각하면 이제는 천국이야. 그때는 정말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고 살았거든. 순애의 마음속에는 깊은 자부심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25살에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갓 돌이 지난 딸을 혼자 키워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며칠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 순애는 강해졌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슈퍼를 지키며 딸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악전고투의 나날들. 손님이 없는 한밤중에도 문을 열어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시간들. 윤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혼자 가게에서 펑펑 울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걱정 없잖아요. 사위가 참 든든하죠. 약국에서 손님들한테도 인기가 정말 많아요. 윤미가 남편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강 약사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약 설명해 주시는지 혈압약 복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하셨어요. 강도연은 정말로 흠잡을 데 없는 사위였습니다. 서울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이 조용한 동네에 내려와 약국을 개업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다림질된 흰 가운을 입고 정중한 말투로 동네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며 아내인 윤미를 한없이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처음 도연이 윤미와 사귄다고 했을 때만 해도 순애는 반대했습니다. 서울 사람이 이런 시골까지 내려와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정말 성실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순애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약국 운영도 체계적으로 해서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도연 오빠가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걱정된다고 영양제라도 꼭 챙겨 드시라고 하면서 약국에서 좋은 거 가져다 드릴게요. 윤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완벽해 보이는 사위인데 순애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웃을 때마다 보이는 그 완벽한 미소가 어쩐지 너무 의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연습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동네 잔치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연이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순애가 우연히 멀리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빛이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계산적이고 날카로운 마치 무언가를 노리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애가 다가가자 다시 평소의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도연이 약국 문을 열며 인사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정중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건강관리 잘해라. 순애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 애가 참 착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순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계산대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살아오면서 기른 직감이 자꾸만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장을 보러 왔습니다. 순애야, 내 사위 정말 괜찮다. 우리 영감이 고혈압 약 먹는데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 맞아, 맞아. 전에 읍내 약국 다닐 때는 그런 친절함은 꿈도 못 꿨지. 이웃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순애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져갔습니다. 너무 완벽한 게 오히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순애는 슈퍼 앞에서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며 건너편 약국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약국 안에서 도연이 처방전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성실한 약사의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순애의 가슴 속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불편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의심이 그저 나이든 어미의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순애의 마음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져만 갔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도연의 그 어색한 미소와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 장사를 마치고 슈퍼 문을 정리하던 순애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동네는 이미 고요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마지막으로 계산대를 점검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무심코 건너편 약국을 바라본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약국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도 잘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었고 차창에는 짙은 썬팅이 되어 있어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는 절대 볼 수 없던 차였습니다. 순애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약국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을 시간인데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아직도 약국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애는 슈퍼 간판 그늘로 몸을 숨겼습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면서 기른 직감이 무언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잠시 후 검은 승용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내렸는데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그의 모습은 이 조용한 동네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검은 봉투를 들고 있었고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수상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살피듯 둘러보더니 약국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고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애는 더욱 몸을 낮추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약국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도연이 나타났는데 평소에 단정한 흰 가운 대신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도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화하고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정하고 경계심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 간단한 손짓으로 인사를 나누더니 곧바로 무언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죽 재킷 남자가 먼저 자신의 봉투를 도연에게 건넸고 도연은 그것을 받아 간단히 확인한 후 약국 안에서 가져온 또 다른 봉투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번 달 물량이 좀 부족한데 괜찮겠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며 순애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언제 약속을 어긴 적 있나? 다음 주까지는 확실히 준비할 수 있어. 도연의 대답이었는데 그 목소리는 평소 순애가 알던 온화한 사위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거만하며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순애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도연은 가면을 쓴 모습이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도연의 모습이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요즘 단속이 심해지고 있으니까 조심해. 특히 동네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게 해야 돼. 가죽 재킷 남자가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알아. 이 동네 사람들은 순박해서 별거 아니야. 특히 우리 장모 같은 경우는 더더욱 문제없어. 도연이 비웃듯 말하는 소리에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애는 더 자세히 들으려고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발밑에 놓여있던 빈 캔을 건드렸고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한 밤에는 그 작은 소리도 크게 들렸습니다. 두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의 눈이 순애가 숨어 있는 곳을 향해 날카롭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순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와 경계심을 읽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사위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위험한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야?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재킷 안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그냥 동네 아주머니예요. 별일 아닙니다. 도연이 재빨리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속 숨어 있다가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림자에서 나와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 늦은 시간에 뭐 하는 거니? 약국 일이 그렇게 바쁜가? 순애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도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정중한 말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 그냥 거래처에서 급한 약품이 들어와서 받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이 늦은 시간에 왜 밖에 계세요? 순애는 도연의 거짓말을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왔던 그녀의 경험이 지금 눈앞의 상황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가죽 재킷 남자가 도연에게 뭔가 속삭이더니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 승용차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신속하고 조용해서 마치 유령 같았습니다. 도연은 잠시 서 있다가 순애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평소의 온화한 미소가 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방금 보신 건 그냥 약국일이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윤미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괜히 걱정만 시킬까 봐서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순애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순애는 도연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슈퍼를 열고 있는데 도연이 약국 문을 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젯밤에는 늦게까지 고생하셨죠? 여전히 정중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순애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짜로 느껴졌습니다. 고생이야 뭘. 그런데 너 어젯밤에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라. 몸에 안 좋다. 순애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의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순애는 도연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화를 받을 때면 약국 밖으로 나가서 받는 일이 잦았고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서 짧은 대화를 나누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애는 일부러 약국에 들렀습니다. 소화제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약국 안을 둘러볼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도연아, 요즘 속이 좀 불편해서 그러는데 괜찮은 소화제 좀 추천해 줄래? 아,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증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맞는 약을 드릴게요. 도연은 친절하게 대답하며 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순애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약국 뒤쪽 진열장에 평소에는 없던 약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포장도 일반적인 약국에서 파는 것들과는 달라 보였고 라벨도 외국어로 되어 있어 무슨 약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아, 저기 있는 약들은 뭐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순애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건 특수 처방약이에요.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라서 일반 분들께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빨랐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비싼 약들이겠네. 요즘은 약값도 참 비싸더라. 순애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소화제를 받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혼자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어젯밤에 본 의심스러운 거래, 그리고 오늘 본 이상한 약품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도연이 불법적인 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우연히 약국 뒷문 근처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 여러 개의 상자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자들은 일반적인 약품 상자와는 달라 보였고 겉에는 영어와 중국어로 된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주위를 살펴본 후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처음 보는 알약들이 작은 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라벨을 보니 성분명도 일반적인 의약품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것들도 섞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분명히 도매상에서 바로 약국으로 공급되는 게 정상인데. 순애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해온 경험으로 봐도 이런 식의 약품 보관과 유통은 명백히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 돌아봤는데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 그냥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여기 상자들이 많길래 뭔가 싶어서. 순애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약국 업무용 물품들이에요.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약사법에 따라 일반인이 처방약을 무단으로 취급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도연의 말에는 은근한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품고 있던 의심이 현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분명히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앞으로는 신경 안 쓸게. 순애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딸 윤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습니다. 윤미야, 도연이가 요즘 어때? 별다른 일 없지? 왜요, 엄마? 도연 오빠가 뭔 일이라도 있나요? 윤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너무 바빠 보이길래 걱정돼서 그래. 순애는 딸에게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괜히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 오빠는 괜찮아요. 다만 요즘 전화를 자주 받긴 해요. 그리고 가끔 밤늦게 나가는 일도 있고요. 윤미의 말에서 순애는 자신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딸 윤미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다 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비록 위험할지도 모르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30년간 홀로 딸을 키워온 강인함으로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애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딸에게 직접 말하기에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고 혹시나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괜히 가정에 불화만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드디어 순애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미가 슈퍼에 들러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미야, 엄마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순애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엄마. 뭐든지 말씀하세요. 윤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 혹시 약국에서 수상한 일 하는 거 아니니? 순애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또 왜 그래요? 도연 오빠가 얼마나 성실한데요. 사람을 자꾸 의심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냥 요즘 밤늦게 이상한 사람들이 약국에 오는 걸 봤거든. 그래서 걱정돼서 그런 거야. 순애는 자신이 본 것들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응급환자나 늦은 시간에 약이 급한 분들이겠죠. 도연 오빠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늘 배려해 주시거든요. 윤미는 단호하게 남편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윤미의 눈에서 미묘한 불안함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윤미도 무언가 느끼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미안하구나. 순애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미는 집에서 혼자 앉아 어머니의 말을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도연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던 남편이 요즘은 말수가 줄었고 전화를 받을 때면 항상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밤늦게 집에 들어온 도연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물어봤지만 그냥 약국에서 향이 강한 약품을 다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용돈을 많이 주기 시작했는데 약국 수익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도연을 관찰해 봤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아침을 먹고 약국으로 나갔는데 그때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죠. 창문 너머로 들리는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윤미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머니의 걱정이 근거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미는 용기를 내어 약국에 깜짝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미리 연락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예고 없이 가봤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도연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 물량은 다음 주에 처리할 수 있어. 응, 걱정하지 마. 이 동네는 조용해서 별 문제 없어. 도연이 전화를 하다가 윤미를 보고 깜짝 놀라며 급히 통화를 끝냈습니다. 윤미야, 갑자기 웬일이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바쁘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윤미가 남편의 반응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거래처랑 통화하던 거였어. 도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윤미는 약국 안을 둘러봤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상자들이 뒤쪽에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메모지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숫자와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일이 많이 바빠진 것 같네요. 힘들지 않아요? 윤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좀 바빠졌어.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서 그래. 걱정하지 마. 도연은 서둘러 책상 위의 메모지들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미는 남편의 행동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다고 하면 자세히 설명해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대답이 너무 짧고 회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미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걱정,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오늘 약국에서 느낀 위화감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도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윤미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약국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윤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미야, 나를 믿어줄 수 있지? 지금 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곧 다 해결될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줘. 그 순간 윤미는 남편의 눈에서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무언가 큰 문제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윤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혹시 어머니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남편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윤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이 극에 달했고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윤미는 어머니를 찾아가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윤미가 슈퍼에 들어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 오빠가 이상해요. 가끔 밤에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어요. 순애는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한테 다 말해봐. 요즘 도연 오빠가 너무 달라졌어요. 전화 받으러 밖에 나가고 밤늦게 어디론가 나가기도 하고. 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서랍에서 이상한 장부를 봤어요. 숫자들과 암호 같은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순애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윤미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자. 바로 그때 도연이 약국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중년 남자 2명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 봐. 도연이랑 함께 가는 저 남자들 말이야. 순애가 윤미에게 속삭였습니다. 윤미도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고 함께 걷는 남자들은 계속 주위를 경계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따라가 보자. 순애가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연이가 정말 뭘 하는지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엄마, 위험하지 않을까요? 윤미가 불안해했지만 순애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30년 동안 너 하나 키우면서 겁날 게 뭐가 있겠니? 가자. 순애는 딸의 손을 이끌고 슈퍼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도연 일행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동네 외곽의 낡은 창고였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순애와 윤미는 창고 주변의 큰 나무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이미 여러 명의 남자들이 모여 있었고 바닥에는 수많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잘 풀리면 우리 모두 대박 나는 거다.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약국을 통해서 유통망을 확보했으니까 이제는 걱정 없어. 도연이 상자 하나를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물량이면 한 달은 거뜬해. 다들 조심해서 처리하고 특히 동네 사람들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러게 말이야. 특히 내 장모 같은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해. 그 양반이 너무 눈치가 빨라. 다른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장모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야.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도연이 비웃듯 말하는 것을 들은 순애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윤미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착하고 성실한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불법적인 일에 관련된 범죄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약품들 대부분이 가짜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야. 이걸 싸게 사서 다시 포장해서 비싸게 파는 거지. 한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런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야 우리가 알 바 아니지. 우리는 돈만 벌면 돼. 도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런 위험한 가짜 약을 먹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특히 평소 도연을 믿고 약을 사 먹었던 동네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윤미야, 이제 확실해졌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겠지? 순애가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윤미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위험에 빠져 있는데 저런 놈을 우리 딸의 남편이라고 생각했다니. 순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저놈들을 막아야 해. 창고에서 나오는 길에 도연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에 큰 거래가 하나 더 있어.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야 해. 혹시나 경찰이 눈치채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순애와 윤미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순애는 딸을 위로했습니다. 윤미야, 힘들겠지만 이제 결정해야 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엄마, 저도 알아요. 도연 오빠를 신고해야 해요. 비록 제 남편이지만 이런 나쁜 일을 하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윤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딸이 정말 용감해. 순애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연의 조직이 생각보다 체계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도연이 이미 동네에 여러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았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않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의 안전을 지키면서 동시에 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30년간 혼자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왔던 그녀의 강인함이 다시 한번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순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고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도연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순애는 확고한 결심을 세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윤미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경찰서 접수대에 앉아있던 경찰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순애가 자세히 보니 그 경찰관은 동네에서 자주 보던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며칠 전 창고에서 도연과 함께 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아,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왔는데 별일 아닙니다. 순애는 당황하며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애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윤미야, 이거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야. 경찰 중에도 도연이랑 연결된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 윤미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우리끼리 증거를 모아서 더 높은 곳에 신고해야겠어. 순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혼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도연의 약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순애야, 요즘 우리 영감이 혈압약 먹고 오히려 더 안 좋아져서 큰일이야. 동네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안 좋아졌는데? 순애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혈압이 더 올라가고 어지럼증도 심해졌어.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받았더니 의사가 약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성분도 제대로 안 들어있고. 순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연이 파는 가짜 약품들이 실제로 동네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증상 있으신가?
순애가 물었습니다. 응, 김할아버지도 당뇨약 먹고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갔다고 하고 박할머니도 관절염약 먹고 더 아파진다고 하더라고. 순애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도연을 믿고 약을 샀는데 그 약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연의 약국에 몰래 들어가서 가짜 약품들의 증거를 직접 확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밤늦은 시간 순애는 조심스럽게 약국 뒷문으로 접근했습니다. 다행히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급하게 나갔는지 제대로 잠그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약국 안에 들어간 순애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뒤쪽 창고에는 수많은 약품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거래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장부를 넘겨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짜 약품의 구매처, 유통업체, 그리고 판매 금액까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동네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산 약의 종류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야. 순애는 급히 핸드폰으로 장부 내용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재빨리 장부를 원래 자리에 놓고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약품 상자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도연이 약국 안을 살펴보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뭐야, 별일 없네. 도연이 혼잣말을 하며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더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약국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즉시 윤미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미야,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 이걸로 반드시 도연을 막을 수 있을 거야. 윤미는 어머니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네 경찰이 도연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순애가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윤미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엄마, 제가 도연 오빠 서랍에서 본 그 장부 기억나세요? 그것도 가져와야 해요. 그게 더 중요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맞다, 그것도 중요하겠구나. 하지만 집에 있는 건 어떻게 가져오지? 순애가 걱정했습니다. 제가 가져올게요. 내일 도연 오빠가 약국에 있을 때 집에 가서 몰래 가져올게요. 윤미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윤미는 계획대로 도연이 약국에서 일하는 시간에 집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뒤져 그 장부를 찾아냈는데 내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부에는 가짜 약품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적인 활동들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약 유통, 불법 도박, 심지어는 폭력 조직과의 연결고리까지 있었습니다. 도연은 단순히 가짜 약을 파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엄마, 이거 봐요. 도연 오빠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일에 관련되어 있어요. 윤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는 장부를 보며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구나. 우리가 이걸 알았다는 게 들키면 큰일 날 거야.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도연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 증거를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윤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윤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윤미야, 오늘 기분이 어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도연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윤미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순애와 윤미가 수집한 증거들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던 중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국정감사팀이 지역 의료기관들을 조사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거야, 바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순애는 희망을 품고 서울시청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지역 경찰서를 통해 신고하라고만 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네 경찰이 도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곳으로 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윤미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도연 오빠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봤는데 내일 밤에 큰 거래가 있다고 해요. 이번에는 정말 많은 양의 가짜 약품을 유통시킬 예정인 것 같아요. 순애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현장을 잡아야 해. 그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동시에 서울 본청에 직접 신고하는 거야. 다음 날 저녁 순애와 윤미는 조심스럽게 창고 근처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예상대로 도연과 여러 남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트럭까지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거래가 성공하면 우리는 이 지역 전체를 장악할 수 있어. 도연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병원들과도 연결고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앞으로는 더 큰 규모로 할 수 있을 거야. 순애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동네 약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 의료 시스템을 위협하는 거대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우리 장모나 동네 사람들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으니까 걱정 없어. 도연이 비웃듯 말하는 것을 들은 순애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고 주변으로 경찰차 여러 대가 몰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순애가 신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신고한 게 아닌데. 순애가 당황하며 윤미에게 속삭였습니다. 경찰들이 창고를 포위하자 도연과 일당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경찰들의 행동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도연 씨, 미안해요. 갑자기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척 해야 해요. 경찰 중 한 명이 도연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는 경악했습니다. 경찰들이 도연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연을 보호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직 전체가 부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빨리 증거품들을 치워. 30분 후에 다시 와서 제대로 수사하는 척 할 테니까. 그때까지 모든 걸 정리해. 경찰이 지시했습니다. 도연 일당은 재빨리 움직여 가짜 약품들과 장부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이 광경을 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윤미가 용기 있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엄마, 저 혼자라도 저들을 막아야겠어요. 윤미야, 위험해. 저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몰라. 순애가 딸을 말렸습니다. 엄마,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속 아프게 될 거라고요. 윤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미는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도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연 오빠, 그만해요. 도연과 일당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윤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미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빠의 모든 걸 다 알아요. 가짜 약 파는 것, 동네 사람들 속이는 것,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윤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너 언제부터 알았어?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오빠가 너무 완벽해 보여서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요. 윤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윤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윤미야, 이건 내가 알 일이 아니야.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아. 그럼 우리 잘 살 수 있어. 안 돼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빠가 준 가짜 약 때문에 더 아프게 되는 걸 그냥 볼 수 없어요. 윤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너도 이제 우리 일에 관련된 사람이니까 조용히 해야 해. 도연이 윤미의 팔을 거칠게 잡자 순애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내 딸한테서 손 떼. 어머님까지. 두 분 다 너무 많이 알아버렸네요. 도연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정중한 사위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위험한 범죄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아, 너 정말 이럴 거니? 우리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순애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믿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거든요. 도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순애는 미리 준비해둔 비상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도연이 윤미와 대화하는 동안 몰래 서울경찰청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어놓았던 것입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지금 녹음되고 있어. 서울경찰청에 모든 증거가 전송되고 있다고 순애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도연과 일당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30년 동안 딸 하나 키우면서 이런 상황에 대비 안 했을 줄 알았니? 순애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의 말을 들은 도연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설마 진짜로 녹음하고 있었다는 거야? 도연이 당황하며 순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내가 윤미랑 대화 시작할 때부터 모든 게 녹음되고 있어. 가짜 약 이야기, 동네 사람들 무시하는 말, 돈이 전부라는 말까지 다. 순애가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도연 일당들이 순애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바로 그때 진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내려온 수사팀이었습니다. 모두 손들고 엎드려. 수사팀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하려 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들이 거짓말하고 있어. 하지만 순애가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약국에서 찍은 가짜 약품 사진들, 거래 장부 사진들, 그리고 방금 전 녹음된 도연의 자백까지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강도현, 의료법 위반, 사기, 그리고 조직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도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도연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순애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을 병들게 만든 순간 이미 끝난 거였어. 더 이상 내 사위가 아니야.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미는 남편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연의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했고 여러 지역의 약국과 병원들을 연결망으로 하여 대규모로 가짜 약품을 유통시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 공무원들과 경찰들도 이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순애님 덕분에 정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더 늦었다면 피해가 훨씬 컸을 거예요. 수사팀장이 순애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 법정에서 도연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기, 조직범죄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도연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었습니다. 도연이 변명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는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리고 환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신뢰를 악용한 점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윤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네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았는데. 순애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미야, 힘들었지만 우리가 해낸 거야. 이제는 마음 놓고 새 출발할 수 있어. 동네로 돌아온 순애와 윤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웃들의 뜨거운 감사 인사였습니다. 순애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가 가짜 약 먹는 걸 막을 수 있었어. 동네 할머니가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영감도 이제 제대로 된 약 먹고 혈압이 안정되었어. 정말 내가 우리 생명의 은인이야. 또 다른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에게는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딸 윤미의 미래였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윤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남편도 없고 직업도 없고. 윤미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윤미야,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용감하게 잘못된 일을 바로잡은 거야.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범죄자의 아내였는데. 윤미가 걱정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용감했는지 말이야. 순애가 위로했습니다. 실제로 동네 사람들은 윤미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를 칭찬하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윤미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윤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윤미는 지역 보건소에서 약물 안전 교육을 담당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어르신들께 올바른 약물 복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윤미가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순애는 딸이 당당하게 새 출발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힘든 시련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욱 성숙해진 딸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애는 슈퍼 앞에서 하루 일을 마무리하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일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스러운 사위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고 동네 사람들도 건강한 약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잘 키웠죠? 순애가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냈어요. 그날 밤 순애는 장독대에 물을 뿌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딸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입니다. 윤미도 옆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 딸이 용감해서 가능했던 일이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순애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하늘 아래 순애와 윤미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비록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를 이겨낸 만큼 더욱 강해진 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연도 재밌으셨나요?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을 제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호호호.